안녕하십니까. 쇼킹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마포대장 아파트의 생긴 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마포대장 아파트가 매매 가격이 갑자기 6억이 폭락한 실거래가 찍혔는지, 그리고 신축 아파트 지금 터지는 문제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급등 지역 중 한 곳이 어딜까요? 5호선 애호개역 주변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34평 올해 1월에 22억 6천에 실거래가 됐는데 올해 6월에 27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애호개역 주변에 대장 역할했던 곳이죠.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34평이 18억 5천에서 23억까지 올라갔죠. 아니 여기는 왜 이렇게 비싼가요? 여기가 입지가 좋아서 그래요. 5호선 광화문역하고 그리고 여의도 쪽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들 지역에 고소득 가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고소득 가구 중에서도 빠른 출퇴근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한테 몇 안 되는 입지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급보다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은 곳이고 어지간해선 금매도 잘 안 나오는 지역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요. 이런 애호개역 주변에 들어오는 신축 대단지가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체스입니다. 1100세대 대단지이고요. 이 중 463세대를 작년에 일반 분양을 했었죠. 현재 34평 조합원이 갖고 있는 입주권 실거래는 25억 9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현재 매물은 거의 없는 상태예요.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체스 처약 결과 기억나시나요? 당시 전용 84 타입이 16억 4천에서 17억 4천만 원의 분양가가 측정됐거든요. 311세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처약 결과는 특별 공급이 58대 1, 일반 공급이 163대 1이었습니다. 당시 주변 시세 대비 한 1억 정도 저렴한 안전 마진을 보였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바로 69점 이상 찍었는데, 이 당시에도 좀 비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지만 이때 청약받은 사람들이 이미 1년 만에 8억 정도의 시세 차익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체스의 전매 제한이 해제가 됐습니다. 2025년 7월 10일부터 풀렸는데 현재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 뒤부터 전매가 가능하죠. 그래서 청약 당첨자의 분양권도 이제 매도가 가능합니다. 아까 8억 정도의 시세 차익이 났다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을까요? 전매 제한 풀리고 나서 분양권 거래 내역이 계속 등록되고 있습니다. 전용 84 타입 11층 매물이 19억 8천, 84 타입 15층 매물이 19억 7천, 84 타입 1층 매물이 19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아니, 입주권이 25억 넘게 거래가 됐는데 실거래가가 19억대라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좀 의문이 드시죠? 먼저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입주권은 무엇이다? 조합원이 아파트를 받을 권리예요.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주택은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관리처분 인가 시점 이후에 입주권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권리로 인정을 받아요. 반면에 분양권은 분양 당첨으로 얻은 권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은 워낙 많은 차이가 있지만 오늘 영상 주제에 맞는 내용 차이점 하나 소개드리면 바로 양도세입니다. 입주권은 취득하고 나서 2년 지나면은 기본 양도세율 6에서 45%가 적용이 돼요. 반면에 분양권은 취득 1년 이후의 양도세율이 60%가 적용됩니다. 1년 후든 2년 후든 3년 후든 60% 단일세율이 적용이 돼요. 양도세율 60%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체스 P 2억으로 양도한다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19억 4,500에 처분했어요. 필요상 경비 없다고 감안하고 단순 계산해 봤더니 시세 차이 2억에 세금이 1억 3천만 원 나옵니다. 왜냐면 이게 60 양도세율뿐만 아니라 지방소득세까지 붙다 보니까 66%를 뛰어가는 거예요. 자, 시세 차이 2억에 1억 3천만 원 나라에서 가져가고 7천만 원만 당첨자가 가져갈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아니, 분양권 양도세율 왜 이렇게 높나요? 이게 2020년 70 부동산 대책 때 문재인 정부 당시에 코로나19로 집값이 굉장히 과열됐잖아요. 6.17 부동산 대책이 이제 대출 규제 중심으로 나왔는데 효과가 없었고, 그로부터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추가 규제가 세금 정책 규제로 나왔었습니다. 그때 분양권 양도세율이 기존의 조정 대상 지역 50%, 기타 지역 기본세율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뀌었다? 일괄적으로 60에서 70%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1년 미만만 70%고 1년 이상은 무조건 60% 단일세율이 적용되도록 바뀌었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낙 높은 수준의 양도세율이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규제 완화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급락했었던 2022년 말과 2023년 1월에 각종 부양책들이 그리고 규제 완화책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여기에 분양권의 전매 제한 기간 개선안과 그리고 양도세율 인하 방안이 나왔어요. 60에서 70%인 것들을 이제 기본세율로 적용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지금 분양권 양도세율 관련해서는 국회 통과를 못한 상태에서 전 정부도 그렇게 의욕적으로 이것을 추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흐지부지된 상태더라. 그래서 지금 전매 제한 기간은 완화가 됐는데 이 분양권 양도세율이 높다 보니까 이게 거래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현재까지 그 수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양권 수요는 항상 많아요. 왜 그럴까요? 유주택자든 무주택자든 돈이 집에 다 묶여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가용 가능한 자금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 분양권의 장점은 무엇이다? 낮은 초기 투자금이에요. 분양 계약금에다가 프리미엄만 더하면 되잖아요. 취득세도 안 내요. 잔금 시점에 내니까. 일단은 분양권을 취득하는 것 자체는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더라. 반면에 입주권 같은 건 어떻습니까? 최종 매수가에다가 이주비하고 추가 분담금 빼야 거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소개해드렸던 라체스 같은 경우는요, 거의 20억대 자금이 있어야 매수가 가능하지만 분양권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적은 초기 투자금에서 몇 배 차이 난다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양권에서는 항상 수요가 많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아요. 높은 양도세율의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면 현재 거래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단은 매물이 극히 적다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매도자들이 팔려고 알아보다가 양도세 듣고 매도를 포기하는 경우가 열의 9이에요. 그리고 피가 많이 붙은 곳은요, 이제 매도자들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입주 2년까지 안 팔아요. 아니, 잔금 시점 되면 이 분양권이 아니라 이제 주택으로 전환되지 않나요? 주택도 단기 양도세율이 너무 높아서 입주 2년까지 지나야 기본세율 적용됐거든요. 그때까지 못 팔기 때문에 매물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나마 팔려고 하는 사람들도 정상적으로 신고는 꿈에도 못 꾸고요. 다운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운 계약은 거의 보편적으로 지금 깔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 다운 계약하다 적발되면 어떻게 해요? 매도자, 매수자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업소까지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예 분양권을 자체를 취급 안 하는 공인중개업소도 꽤 많이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 높은 분양권 양도세율에 지금 아직 입주하지 않은 단지에는 이중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마포자 힐스테이트 라체스 비교해 볼게요. 자, 똑같은 7월 17 거래인데 하나는 26억에 거래됐고 하나는 19억 8천만 원에 34평이 거래가 됐습니다. 자, 비슷하게 전매 제한이 풀린 산성역 해리스톤 보겠습니다. 6월 23일 날 입주권일 거예요. 11억에 실거래가 됐는데 7월 18일 날 분양권은 9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왜 거래가 금액이 차이가 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분양권 양도세율 인상 이후에 생긴 일이 있습니다. 바로 신축 대단지 아파트의 초강세에, 자, 요즘 얼죽신 열풍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축 아파트가 잘 나가면서 생긴 신조어인데, 예전에는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하면 입주 쇼크를 좀 겪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자, 오히려 입주 시작하고 나서 가격이 더 빠르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장의자의 레지던트, 철산자의 더 헤리티지, 그리고 이문 휘경 뉴타운까지 최근에 입주하고 입주가 마감 끝날 때쯤에 한 1, 2억 정도 올라가는 사례 흔히 보셨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매물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분양권과 입주권 경쟁이 사라지면서 생긴 결과입니다. 자, 원래 청약을 통해서 당첨된 분양권을 보유한 사람들, 좀 단기로 보유하는 사람들도 좀 많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매물을 많이 내놔야 입주권과 경쟁을 통해서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입주장에서 급매도 많이 쏟아지는데, 지금 분양권은 아예 거의 매물도 안 나오고 나온다 하더라도 음성적으로 거래되다 보니까 입주권 보유자들이 분양권을 아예 신경 안 쓰고 있어요. 그런데 입주권이라는 게 원래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신축 아파트에 가까울수록 매물이 줄어드는 구조거든요. 그럼 매물도 적다 보니까 입주권 시세가 갈수록 올라가더라. 그렇게 올라간 시세가 어떻게 돼요? 주변 아파트 가격까지 다 자극하는 게 현재 시장 상황입니다. 좀 너무 높은 양도세율에 따른 부작용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쇼킹 부동산 가족분들 중에서 이 분양권 보유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분양권 보유하신 분들 중에서 아마 전매 제한 풀리고 나서 부동산에서 전화 받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뭐 어디 전화번호 뿌리신 분들은요, 진짜 엄청 전화 받는다 그러시더라고요. 받으면 뭐예요? 다 가격 잘 쳐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원칙이 있어요. 지금 이런 양도세 상황에서는요,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분양권은 절대 파시면 안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정부에서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단속하고 실제 피가 높은 곳에서 대놓고 다운 계약한 곳은 좀 적발된 사례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적발이 되면은요,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훨씬 더 크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권 보유자들은요, 피가 붙었다는 거는 입주 때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팔지 마시고 입주 2년까지, 최소 입주 2년까지는 기본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을 세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분양권이나 입주권에 관심 많으신 분께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